이 용병 문제만 지금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 K리그 중에 2부 리그는 저 용병을 선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계약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의 1부 리그 정도 되면 뭐 이적료도 주고 계약금도 주고 연봉도 주는 뭐 이런 정도, 왜냐면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2부 리그에 오는 정도의 용병 수준은 계약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그 정도의 이 사례가 없어요. 아니, 문제는 뭐 계약금을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온 선수가 한 게임도 못 뛰고 나가거나 뭐 3경기 뛰었는데 한 점도 못 넣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다른 구단에서 영입을 했다가 실력이 없어서 게임을 못 뛰어요. 게임을 못 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다른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질 않았어요. 이미 실력 없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조차도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 시티즌에 1년 작년 시즌 뛰는 동안에 한 게임인가 2게임밖에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용병장사 잘못했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거액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면은 대전 시티즌 경기력 항상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직 그렇지 못했고 사실은 그 저희 같은 일반인이 봐도 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문가들이 투입돼가지고 그 선수를 평가하고 뭐 피지컬 테스트도 하고 데려왔을 텐데 그 경기에 뛸 수 없는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이 결국은 책임은 사장이 져야 져야 되는데 되는 거죠. 사장이 이러다 보니까 경영을 잘 못해서 결국은 직원들 봉급 못 주니까 대전시한테 돈 좀 꼭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이 된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요. 김호사 대표의 일단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작년에 2부 리그 역사상 최고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줬어요. 이것은 1부 리그의 경남FC가 2위를 해서 지금 ACL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 1부 리그의 팀보다도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났으면 대전시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 돈의 출처라든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 이 축구 팬들이나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김호감 사장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김호 대표님이 2017년도 말이죠. 그때 처음 내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미 대전 시티즌 팬들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감독 시절에 불명예스럽게 감독직을 놓고 나가셨거든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과거의 일이니까 또 제가 거의 덮어두겠지만은 불미스럽게 나가신 분을 이번에는 감독이 아닌 더 위에 직급으로 모셔온다는 거에 대해서 시티즌 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아니, 누가 모셔온 거야? 누가? 그 전임 권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서부터 불협화음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티즌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포터들의 의견을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구단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막전서부터 팬들이 이 응원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한 겁니다. 안 가지 뭐. 그러면 시민구단, 우리의 돈으로 운영되는 축구단이 그 주인들이 응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시즌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뭐 4강 플레이오프를 갔다 뭘 했다 이런 성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작년에 우승을 했으면 뭘 합니까? 본인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네들끼리 기분 좋게 우승하고 시민들은 다 뒷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져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그 2부 리그에서 운영을 하는데 선수단이 한 32명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루틴한 엔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 예, 전체 규모가, 선수다 규모가. 한 예, 32명 그렇지. 정도 있으면 더 인정해줘도 한 35명 예, 많아요. 그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선수를 뛰는 선수는 뭐 11명이 뛰지만 그렇지 뒤에 후보까지 합치면 17명까지 엔트리를 넣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한 15명 정도가 훈련하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32명에서 한 34명이 적정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오히려 어떤 구단은 이거보다 더 인원을 줄여서 더 저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한테 연봉을 주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티즌은 기업 구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60명 가까운 선수를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왜 이리 많아요? 김호 대표 오시면서 오시면서 선수가 많으시죠. 작년 한 어. 시즌에요. 예. 그러니까 60명이 운영을 했으면 다른 팀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운영을 하고 두 개의 구단을 갖다가 했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선수 연봉 최저연봉 연봉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그 예. 정도면 뭐 30명 정도 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선수 한 명을 영입을 하면 연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그 선수 그렇죠, 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고, 유니폼 말이지. 주고 커피 사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얼마나 말들어요 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단순히 연봉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육성을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걸 다시 되팔으면 다시 이적을 시키면 그게 오히려 구단의 경영에 도움이 그게 된다. 그렇지 남는 장사를 하는 이런 거지, 얘기를 이게. 하는 건데요.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 구단은 유스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초, 중, 고에 아.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켜서 그 유소년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지 않고 대전 시티즌으로 볼 다시 수 있게. 와서 음흠. 그래서 성장하면 여기서 국가대표도 만들고 예. 해외 이적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그렇지. 지금 시티즌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소년 축구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 세 번째, 그러면 성인 축구의 선수들을 한 30명 정도 키우려고 했다면 대전 지역에는 코렐이라고 있죠 또. 코렐에서 N리그 실업 축구를 운영을 합니다. 실업 축구단을. 예예예. 엄연히 대전 연고의 구단이고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거기는 시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 시티즌과 N리그의 코레일을 잘 MOU를 맺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면서 그 선수들을 같이 코옥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 그래,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이 60명의 선수를 운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유망주들을 키워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논리에도 안 맞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실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 대표이사는 자기 임기 동안에 실험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구단의 인원과 그리고 그 돈을 들인 시민들은 뭡니까 저는 검증 안 된 그런 경영 능력과 그런 시스템을 대전에 와서 실험만 하고 그냥 가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구단입니까 시티즌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에 뭐냐면 대해서 저는 그렇지. 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잘 지적하셨네. 대전 시티즌은 프로 구단이라는 거죠. 선수들을 그렇죠. 데려다가 연습시키는 그렇지. 데가 아니라 예. 잘 그렇지. 육성이 된 선수들을 스카웃을 잘해서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프로 구단인데 터무니없이 많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그런 비판이 있자 최근에 22여 명 정도를 뭐 임대를 하거나 방출을 했는데 예. 그 와중에 또 이제 공개 테스트를 하겠다고 선수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고 비판이 있는 와중에도 공개 테스트로 젊은 선수들을 뽑는데 여기에도 인사청탁이 들어와서 몇몇 선수가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명 정도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뽑혔는데 그러면은 얘기의 중심은 김호 사장이 나가라 우선은 그래야지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거죠. 뭐 보니까는 뭐 얘기 복잡하게 하는 건데 그 핵심은 김호 사장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 뭔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네네. 그렇게 지금 하는 게 팬들도 의견이고 우리 김세한 전 사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저희가 4등을 했는데요. 작년 시즌에 받았던 그 저희들 예산 운영 규모 예. 그것이 1부 리그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줬다 그랬죠. 네, 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돈의 규모로만 보면 시티즌은 무조건 우승했어야 되는 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4등에 불과했던 거고요. 예. 이 프로팀은요. 대부분 우승, 준우승까지 못 가면
감독 대표이사는 그만두는 것이 아유 내고 나. 그냥 이렇게 관례입니다. 관례. 그렇지. 네. 그리고 창피해서라도 못해요. 근데 그걸 안 나가려고 하시는 게 왜 안 나가시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예. 한참 어르신이고 제가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동안 축구계에 쌓아온 명예, 자기 명성. 명예 이런 것들 이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임기가 올해 8월까지입니다. 그렇지. 올해 8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장애 임기라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야.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건 제가 그냥 본인의 판단이니까 납겨두더라도 예. 8월까지 임기니까 이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거 내가 그냥 하게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말 냉정하고 매몰차지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년 8월까지 임기라는 것은요. 올해 내년 게임 끝내자는 거 그렇죠. 아니야. 맞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8월,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도 허우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우덕거리면 되나? 올해는 다 끝난 거고 네. 올해는 다 포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내년의 선수 영입과 내년 시즌의 계획을 보통 7, 8월에 다 끝냅니다. 모든 프로 구단이. 그러니까 올 8월까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는 것은 2020년 시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잔여 임기가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지만 네. 대전 시티즌에는 굉장히 중요한 2시즌이 걸려있는 잔여 임기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결정이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만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단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단주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제일 쉬운 거는 구단주가 결정을 하면은 안 나갈 수 없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반대로 구단주가 유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음. 차라리 그래서 이걸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 말입니다. 지금 팬들이나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 빨리 그러면 저 유임하세요 하고 내년 올해 8월까지가 임기인데 예. 올해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팀을 안정화시켜야죠 빨리. 그렇지.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는 자질이 없다고 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마당에 예. 구단주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자꾸 가니까 구단주 누구요? 와.